자, 이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위계라는 걸 수단으로 하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요. 조문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건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고의가 다르다.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단순 공무집행 방해죄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들어가는데 주체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자, 이제 객체 뭐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행위태양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객관적 구성 요건에서 이제 행위가 되겠고, 주관적 구성 요건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고의가 있겠죠. 그래서 자, 행위태양 들어가는데 일단 먼저 뭡니까? 뭐 객체라고 썼지만 뭐 특별한 거 없고 여기에 바로 공무원에 뭐가 있어요? 직무가 있겠죠. 그럼 여기 말하는 직무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공무만 얘기하느냐? 했더니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요, 뭐가 되면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 중에 자, 뭐다 권력적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이 있고, 그 다음 뭐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도 있죠. 납품계약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까지 포함하냐면 바로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 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에는 사경제 주체로서 의 활동을 비롯한 뭐다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뭐다 국가가 사적으로 계약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납품계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속이면서 뭐다 낙찰을 받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뭐다?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그런 얘기고, 2번 가보면 감처거선에 입찰 자격이 없는 갑이 제3자와 공모하여 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을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 대금을 지급하여 감처거선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뭐가 된다? 자, 이제 경매 입찰 방해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태양으로 들어가 보면, 자, 위계로서 뭘 한다? 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죠. 자, 그럼 먼저 뭐가 들어갑니까? 자, 일단 위계라는 걸 쓰는 거죠. 위계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속이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위계를 썼다고 해도 직무집행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방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위계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위계로 인해서 뭐가 돼야 된다? 직무집행이 방해가 돼야 됩니다. 직무집행이. 그래서 위계로 인해서 자, 위계로 인해서 뭐가 돼야 된다? 직무집행이 방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방해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공무원이 이걸로 인해서 속아가지고 그릇된 처분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집행이 방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 읽어봅시다. 세 줄까지. 자,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그릇된 처분을 내려야 돼요. 방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놓고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증거 제출을 했습니다. 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공무집행이 방해가 됩니까? 아니죠.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라는 곳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위 증거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속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증거를 조작해서 냈는데 그걸 속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릇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면 수사기관이 속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충분한 심사를 했어요.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 이게 조작된 걸 몰라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릇된 수사처분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기관이 그걸 보고 그냥 가볍게 믿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실제로 속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놓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같은 내용인데 쭉 읽어봅시다. 수사기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 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입 조사를 마쳤다면 자, 체크할까요?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자, 체크할까요?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소변 바꿔치기 이런 거 있죠. 소변, 혈액 바꿔치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소변이나 혈액은 육안으로 봐서는 누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자, 그 정도가 되면 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해서 수사기관은 이걸 보고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된다?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수사기관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어떤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불충분한 심사.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의 허위 사실을 토대로 신고 신청을 한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신고는요,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속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론이죠. 자, 신고는 있죠. 자,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 내용에 따라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 그냥 허위 신고를 했어요. 그거는 뭐가 된다? 신고는 자, 이거는 뭐가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면 끝나는 거니까. 공무집행이 방해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저 읽어보시면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된다라는 거죠. 허위 신고. 원칙론입니다. 원칙론. 자, 그런데 이제 원칙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행정법에서 신고라는 말을 쓰지만 다른 뜻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됩니까? 쭉 해가지고 뭡니까? 신고라는 걸 썼지만 사실상 인허가다. 사실상 인허가. 그럼 인허가면 공무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인가 내지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충분한 심사.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불충분한 심사.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위계. 그 다음에 여기는 위계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뭔가 실제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심사했냐? 불충분하게 심사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관계법령이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가 아니라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하나여 위기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인허가가 되면 요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놓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신청 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청. 그래서 신청을 하면 뭐가 된다? 인허가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심사를 한다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그다음에 인가 또는 허가라 했다면 뭐가 돼요? 공무원 잘못이죠. 그러니까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되는데 출원자가 허위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허가관청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 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으나 자, 뭐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방해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위계를 썼다면 바로 이제 위계로 인해서 공무집행이 방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가 된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그릇된 처분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릇된 처분을 하려면 뭐가 된다?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심사했느냐? 불충분하게 심사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해하면 처벌하는데 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대요. 그래서 자, 뭐가 됐냐면 방해가 안 됐어요. 위계는 썼지만 방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처벌 못 합니다. 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본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켜 상대방 이의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하여만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체크할까요?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러면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직무를 밝혀야 되는데 가처분 신청만 했어요. 가처분 신청은 그냥 주장이에요.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법원의 공무집행이 방해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인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 행위를 한 후 피고인과 소송서류 이외의 서류를 주고받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교도관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간수자 보호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변호사들이 와서 뻘짓을 했어요. 뻘짓을 했는데 이것은 뭐가 된다? 소송적인 얘기지 어떤 그 교도관들의 직무집행과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냐? 교도관은 원래 접견에는 관여를 못해요.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 판례 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판례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걸 가냐면 다음 페이지 가셔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을 부정한 사례에서 1번 있죠. 1번 신고 대상으로서 행정청에 허위 자료에 대해서 심사권이 없는 거. 심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냈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방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래도 뭐가 됩니까? 위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사를 안 하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방해죄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밑에 불충분한 심사에 또 볼게요. 1번입니다. 과속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찍히는데 이런 게 있었죠. 스프레이 같은 거 갖고 카메라에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단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혹시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느냐? 그랬더니 기계를 속이는 거지 사람을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계가 아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교통단속 경찰 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뭐죠? 사람이 가서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뭐냐면 불충분한 거에서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할장 등을 허위조 송달했다. 근데 뭐다 송달 자체는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법원의 직무집행이 방해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제 판례 시험 문제니까 자 보시면요. 요것도 이제 뭐다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됐다라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접견에 교도관이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장비가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 교도관은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 반입 물품을 검사, 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였다면 교도관의 검사 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단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무집행. 교도관의 직무집행은 바로 이런 반입금지품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속 규정이라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파악하시고요.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뭐다? 고의가 있는데 바로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고의에는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마무리가 됐는데 밑에 최근에 또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밑에 경범죄 처벌법과의 관계가 있어요. 경범죄라고 하면 죄질이 약한 거잖아요. 약한 건데 혹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어쨌든 경범죄 처벌법하고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구성 요건이 다르고 보호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가 됐다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판례가 나왔어요. 자,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거짓 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 없다?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경범죄처벌법 3조에서 거짓 신고가 위계의 수단 방법의 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에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적 연관관계에 있으므로 때로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 그래서 이것도 최신 판례로서 이제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밑에 것도 같은 취지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와 이제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봤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